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 지하수는 수위 하강, 수질 오염, 해수 침투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하수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기초조사와 연구를 통한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주 지하수 3대 위기는 물이용 중심의 물관리 정책이 자초한 문제입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기대와 관심을 받으면서 2020년 10월에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출범하였고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보존 관리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하여 지하수 정책 개발 등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조사 연구 기능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 주관으로 진행하는 제주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에서는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지하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양덕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박원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박원배 센터장님, 지난 2020년 10월 5일 제주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출범됐는데요.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현재 조직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주도 지하수 연구센터를 이제 많은 도민과 도의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1990년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서부 지역의 어떤 양돈에 의한 지하수 오염, 그리고 동부 지역인 경우는 해수 침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면서 그때부터 아마 제주도 지하수 연구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들은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 2014년도에 지하수 보존 관리 기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지하수 연구소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서부 지역에서 가축 분뇨 유출 사고가 아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지하수 보존 관리를 위한 체계적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하수의 어떤 개발이 양 자체가 과다하게 이제 산출되고 개발에 의한 또 이제 토지형 변화들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오염원에 의한 지하수 위협 현황들이 이제 증가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더욱더 도민들이 지하수 연구센터 전문적인 연구센터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대두되면서 19년이 그죠? 19년부터 이 제주도에서가 본격적으로 지하수 관련 전문가들을 같이 하는 토론회를 이제 아마 추진을 하면서 어떤 그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비로소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지하수 개발이 60년이 지난 그때인 2020년 10월 5일에 제주연구원에 지하수 연구센터가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제주연구원 지하수 연구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3개의 팀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자원 정책기획팀, 그 다음에 수자원 정보관리팀, 지하수조사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원은 지금 작년까지 채용을 해서 15분의 연구진이 이제 있는데요. 박사급이 6분, 석사급이 8분이 제주도 지하수 관리 이용에 따른 어떤 정책과 조사 연구를 이제 실시하고 있고, 한 분인 경우가 행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사업비가 26억, 올해가 이제 31억인데요. 이 중에 연구 사업은 한 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물 위기 문제에 비해서 지하수 연구센터가 너무 늦게 출범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과
또 조사 연구 기능 등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설립된 지 2년여가 좀 지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옆에서 우리 지하수 연구센터를 지켜보시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먼저 반가운 일이죠. 사실은 지금 지하수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생명수인데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관리, 정책 개발을 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2020년 10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한 1년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1년 4개월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학적 각점에서 이 지하수 연구센터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행정학적 관점에서 조직의 목표가 원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문 인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현재 15명이 확보되어 있고 그 중에 14명이 연구 인력이더라고요. 근데 연구 인력 중에 8명은 석사급이고 6명이 박사급. 이건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박사급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석사급이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왜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것은 신분에 대한 불안정성, 그러니까 계약직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과 아마 근무 여건, 임금 등 보수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예산 확보입니다. 아까 박원배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6억하고 올해 3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수 관리 조례에서 지하수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과제들을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다. 최소한도 한 60억 이상 정도가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운영의 자율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하수 연구센터가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은 아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행 과정에서의 전문적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가 각종 보고 형태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자칫 도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가 진정한 도민이 지하수 연구, 조사, 정책 개발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이상을 갖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바입니다. 네, 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의 어떤 차이랄까요? 도청에서는 현안 문제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당장 요구할 수 있고 또 지하수 연구센터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갭이 아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만 주로 어떤 연구들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아마 15명의 연구 인력이고 10억 원의 연구 인력이라면 아마 그 제주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물 관리 방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연구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센터의 설립 목적에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지하수 수량 수질에 대한 적정 관리하는 연구. 두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 관측망 운영하면서 지하수 조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하수 보전 관리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 홍보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지하수 연구센터 5개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장기, 중기에 대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진하는 그 연구 중에는요, 수자원 종합관리계획을 비롯하여 용천수의 어떤 순환 체계, 요즘 용천수가 굉장히 많은 이용 쪽도 생각하고 있지만은 어떤 생태학적 가치 연구가 반드시 이제 첨가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제주도가 질적 측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 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제주도의 어떤 이제 중산간 지역에서의 어떤
이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이제 조성되면서 개은 하수 처리 시설에 의한 지하수 영향 평가도 이번에 좀 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지속 사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만 지하수 함유량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이용 특성에 대해서 지금 연구 사업은 이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하수 관측망 운영에서 어떤 지하수의 어떤 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제주도에서의 어떤 유출량, 지표수 유출량까지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 유출량, 뭐 용천수 유출량을 이제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 연구센터를 만들면서 제주도에 대한 그 어떤 물 관련된 기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해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한 물과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병행하면서 네. 지하수에 대한 교육 홍보까지 지금 함께 네.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도에서는 주로 어떤 연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고 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어떤 좀 기대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그 센터가 설립하기 이전에는 제주연구원에서의 어떤 수자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혼자 추진을 했었습니다만은 과제가 대부분이 용역 따지면 이제 네. 대행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이 대행 사업에서의 어떤 인건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네. 외부 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어떤 협동 과정을 네. 통해서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기관에다가 이제 이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제주도에 남아 있는 어떤 이 DB 구축들이 굉장히 좀 약하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센터가 설립됨으로써 각종 연구 과제들이 그 육지에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연구 과제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센터가 추구하는 어떤 그 노하우, 직접도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역의 정책기관이라고 하면 제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지하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외에 바깥에 기관들이 있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기관들이 전국적인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접근해 왔죠. 어찌 보면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지 않는 접근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이 우리가 수립됨으로써 제주의 여건과 특성, 특히 지하수라고 하는 자원은 다른 지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지하수가 아니고 주로 하천 중심의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 자체는 제주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의 생명수를 관리 보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제들을 아까 우리 박은배 박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아마 이거는 전문가적 시각에서 아마 도출돼서 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연구 조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하고 전문가들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고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힘이 확정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힘이 확정된 조사 과제들이 도에서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기타 사항으로 원래 안보다 달라지는 거 이건 좀 지나친 간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각종 보고 형태를 통해서 그 용역 과제들 대행 사업들에 대한 간섭 이를 통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의 어떤 정당성에 대한 둘러리적 역할을 부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시정을 해야 된다. 특히 지하수 연구센터의 연구의 독립성 선정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서 도출하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지하수 연구센터가 진정한 도민의 지하수 정책개발센터로 위상을 잡는 중요한 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박원배 센터장님께서 원래 31억 예산 중에 그 연구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연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의 요구대로 변형의 가능성 등이 있는데요. 혹시 그 뭐 예산 부족 때문에 아니면 도의 어떤 그 요구 때문에 연구에 차질이 있거나 하고 싶은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의 연구 과제는 일단 우선 대형 사업으로 좀 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급성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사실 예산들은 좀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관련된 물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과 직결되고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모두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특히 기후변화나 네. 최근 작년 12월 달에 뭐 지진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주도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예. 예를 들어서 지진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관측계에서의 모니터링 간격을 1시간이 아닌 최소한 분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만은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정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동위원소 같은 수질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부분들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다가 이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이제 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칭을 순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인 경우는 최근에 아마 언론에서도 아마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의 어떤 문제점, 특히 애월, 뭐 조천 정수장 같은 경우는 병용균 미생물이 이제 발견이 나오면서 지하수의 어떤 인지에 대해서부터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가장 어떤 저희 도민에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수장의 어떤 수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과거에 비해서 토지 이용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왜 그러냐면요.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해요. 대부분이 질산성 질소인거나 아니면 미생물인 부분은 하수 아니면은 뭐 농약 아니면 비료, 축산, 이게 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과연 그러면 어디에서 그 이동 경로를 통해서 이 정수장으로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의 어떤 한계 그리고 어떤 담당 부서의 어떤 이 다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빨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어떤 도민들에게 어떤 뭐 안전한 고 이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나 아니면 부서의 어떤 다른 관계로 인해서 이제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도민들은 지하수 연구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당장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랄 거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그런 대비하는 것들도 센터가 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정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연구원이 지향하는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은 없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지하수라고 하는 게 도민이 생명수이고,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공적 자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후손들도 함께할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잘 보존 관리해야 될 의무가 또 우리한테 있고, 그 중심적 역할을 지금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수 연구센터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 예산적인 측면이나 연구 인력적 측면에서나 또는 전문가적 입장에서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지하수 연구센터는 물갈이 조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도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하수 연구센터도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주도 지하수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지하수 연구센터를 만들 때 제주발전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했을까? 저는 오히려 제주연구원이라고 하는 종합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지하수 연구센터는 그거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를 재단 법인화시켜서 독립기관으로 접근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사단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허가와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만 나는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독립기관으로서의 재단 법인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양덕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하수 연구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 가지 예산 측면도 있고 도와의 관계 문제도 있고 하는 역할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 연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앞에서 우리 양덕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 또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 센터의 운영인 경우는 어떤 협약에 의한 대행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든 대형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이고, 연구 진행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걸 좀 더 도민들에게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좀 더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예산에 이제 막혀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막히다 보면은 어떤 질적인 문제에서도 아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향후 대형 사업이 아닌 출연금으로 어떤 지원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독립적인 재단으로 가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조속하게 이제 출연금으로 이제 할 경우에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좀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그 현안 이슈 당장 이제 해결될 부분들은 예산을 어떤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연구의 어떤 연구를 하면서의 어떤 그런 자율성 확보는 좀 더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구 성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대행 사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출연금으로서 이제 하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향후 저도 그런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같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같은 부분을 좀 제정해서 좀 더 지금의 어떤 지하수 관리 조례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이런 쪽으로 좀 제정해서 가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량 수질 문제를 좀 과학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 10년 단위보다 장기적인 그런 그 과제가 꾸준히 이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한 중장기 과제들도 현재 수행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그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하면서 중장기 정리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또 가장 이제 급한 게 뭐냐, 독립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도민이 앞으로부터 신뢰받는 연구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연구의 어떤 결과의 질과 어떤 결과에 대한 도민들이 판단했을 때의 이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거는 좀 더 보다는 중단기적인 과제를 좀 선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지하수의 어떤 함양량이라는 부분, 지속 가능량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건 하루에 아침에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기초조사를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예산 대응 사업을 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정적인 네. 예산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안정성하고 예산 확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별도의 법인으로 만드는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장래는 어떻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현재 센터가 안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방향으로 해소하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양대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겠죠. 진단이 선행돼야 되고 첫 번째 아까 사회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가제 조사 연구 과제에 대한 카테고리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를 해야 하는 기초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사회자께서 이야기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내용도 있고 또 현안 과제 같은 그런 과제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작년에 우리가 제주도에 지진이 강도가 높은 지진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에 대한 현안 과제를 곧바로 수행을 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개발이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서도 이야기도 우리가 과제의 조사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지하수 연구센터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도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래서 도시환경위원장 같은 경우나 지하수 연구센터장 정도는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난도의 정기회 때 접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게 일괄 상정하고 일괄 통과되는 형태인데 일괄 상정했다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수 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통과되지 못하였다는 점, 지하수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것들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다음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교부세의 3%라고 하는 법정률을 적용을 해서 특별자치도의 교부세,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 지하수 연구센터도 예산의 어떤 안정성 확보를 이야기해서는 지하수 특별 회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200억 언저리에 있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한 30% 정도를 정률로 지하수 연구센터에 지원을 해야 된다. 왜 그의 근거는 지금 지하수와 관련된 모든 것의 출발은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데이터에 기초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30% 정도, 액수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는 안정적으로 매년 보장을 해야만 지하수 연구센터가 정상적인 지하수 조사 과제 정책 개발의 기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박은혜 센터장님, 센터가 조사 연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 인력의 확보의 용이성, 그리고 또 그 합당한 대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전문 인력 확보 차원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사실 전문 인력 확보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주도 같은 지하수 위주로 되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지표수를 대부분 이용을 하다 보니 아마 토목 쪽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인력들이 나오지만은 지하수 관련된 학과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특히 석박사급은 더욱더 희박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적은 인력에 저지대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 환경 조성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위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좀 계약을 신분의 불안정성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와 더불어서 좀 우수 연구자를 저희들이 이제 좀 모셔오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또 제약을 받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 어떤 이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당분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주대학교에서 원래부터 제사학 전공 대학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큰 기대를 좀 하고 있다. 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들은 우리 연구원 있는 센터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 타 기관이나 대학하고 이제 협약하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당장에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국책연구원에서 계시다가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은퇴하신 분들을 석자 연구원으로 초빙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온다면은 그분의 노하우나 어떤 그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그 연구센터,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자체 그 규정을 만들어서 보다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임금위도 같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바꿔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또 처우의 어떤 그 부족한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지하수 전문 인력 양성 석박사 과정이 개설됐다고 하는데 역시 교수진 확보도 문제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제주대학과 또 지하수 문제에 관련된 이러한 인력 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양덕수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하수 전문 인력, 특히 교수 인력이 없는 상태인데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의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이야기하는 고관 전당은 이제는 없어졌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한 예가 또 있거든요. 우리 교수티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주도의학교에서는 지하수와 관련된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주대학교에만 의존해서 전문 인력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기금교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에 대한 월급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얼마든지 기금교수를 확보해 줄 수 있고 그 기금교수를 통해서 물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에 와서 한 1년 정도는 안식을 하기를 좀 원하고 있는데 특히 물 관련 전문가들이 제주에 안식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석자 연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대학교의 석자 교수를 활용을 하는 것이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만 또한 거버넌스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하수 연구센터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재단법인을 했을 때 재단법인 스스로 국책연구기관들이 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 자체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간에 도나 지하수 연구센터나 제주대학교가 상호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서 지하수 연구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하수 연구센터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를 받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로부터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자체 내의 발굴도 중요하지만은 관련 전문가 그리고 그다음에 의회, 더 나아가서는 NGO 그리고 도민들로부터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지하수 보존 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도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수 연구센터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연구 기능이 돼야 된다. 어떤 선정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되지만 연구에 대한 어떤 수행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어떤 우리 환경, 연구원들이 어떤 조성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재단으로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도민들로부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덕순 교수님도 지하수 연구센터가 보다 더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수 연구센터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지하수와 관련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건 지원에 대한 탓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 연구센터의 역량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자부적 노력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부 탓만 탓할 수는 없거든요. 스스로 노력을 해서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도민들도 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 탓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기의 역량을 키우는데 1순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수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생명수이고 생명수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함께할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잘 관리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의 선봉장의 역할이 바로 지하수 연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연구센터가 정말로 지하수 관련 정책 중추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하수는 말 그대로 땅속을 흐르는 물입니다. 땅속에서 지하수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하수가 어떤 경로로 오염되고 있고 오염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조차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하수를 얼마나 뽑았으면 우리가 고갈되지 않고 아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에 기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지하수 연구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제주 지하수연구센터가 그 기능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토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